많이 배우고 잘나고 똑똑한 정치인들이 쉽게 빠지는 오류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스펙이 자신보다 못하면 능력까지 인정하길 꺼려하는 건 기본이고 언제나 밟을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머릿속에 국민 대신에 우동사리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다선 의원이 되어 자신의 위치가 높아짐에 따라서 시야와 사고가 경직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적 정치적 이익과 불이익, 내 편과 상대편으로만 나누 사고의 기준이 나를 지지하지 않으면 모두가 적이라는 공식에 빠집니다. 이낙연처럼 정당한 경쟁에서 패해도 인정하지 못하고 목리를 부리게 됩니다. 그런 이들에게는 대화와 타협이 아닌 자신의 주장만 옳은 협작과 권모술수라는 한 방향으로 급격하게 변질되면서도 그것이 어느 정도 잘못된 것인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현재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머릿속에 우동사리만 가득 차서 국민이 들어갈 틈이 없어서입니다. 때문에 수많은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한다는 교과서적인 원칙을 버리고 그릇된 계산과 판단착오로 자멸하거나 위기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고 정체되거나 퇴보해서 사라지는 모습을 봅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런 점에서 대단한 정치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민주당 대권주자, 대선이 끝나자마자 닥친 정권 차원의 탄압과 민주당 주류의 반대에 부딪힌 국회의원 보궐선거, 도전하지 말라는 공개적 요구에 도전했던 민주당 대표, 더 심한 반대에 부딪혔던 민주당 대표 연임 도전, 그리고 비상계엄에서 보여준 그 틀어짐 없는 리더로서의 모습까지 이재명 대표는 자신이 정치를 하는 이유, 국민을 위한다는 원칙 하나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부분에서 부족함을 채우려 노력했고 변화하려고 노력했고 듣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실용주의는 정체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도 발전하고 있고 리더로서 확고한 위치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마지막 발언입니다. 아마 다들 네, 맞습니다. 다들 기대하고 계셨을 텐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님을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함성과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대표가 군중 속으로 뛰어든 것이 2016년 박근혜 탄핵 전국에서부터죠. 그 전에는 일 잘하는 성남시장, 그 정도의 임팩트가 있었는데 박근혜 탄핵 전국을 접어들면서 갑자기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지게 되고 민주당의 강력한 대권주자의 한 사람으로서 급부상을 하게 되죠. 반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2016년 이전에는 국민의힘 정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게 제대로 협조하지 않고 허리를 숙이지도 않고 고개 빳빳이 쳐들고 시민을 위한다는 원칙과 그리고 자신만의 시정 계획을 밀어붙였던 그런 이유로 견제를 받고 탄압을 받기 시작한 그런 시장이었다면 2016년도 이후에는 아군이랄 수 있었던 민주당 주류들에게 민주당 주류들의 기득권을 위협할 수 있는 상당한 경계감을 주는 그런 정치인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 국회의원을 했다든지 시의원을 했다든지 어떤 정치적 기반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의 정치 hom로가 좀 더 편안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단 두 가지, 이재명 본인의 행정력과 추진력, 그리고 국민들의 지지, 그 단 두 가지를 가지고 현재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민주당 내에 주류권의 경계를 받다 보니까 흔히 얘기하는 여의도 정치 그 안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기회도 없었고 그 안에서 확장성을 가지기도 무척 어려웠죠.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이재명 대표는 괄목할 만한 여러 가지 성과를 내었는데 당연하게도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크게 방송이나 정치권에서 주목을 받았다라기보다는 SNS가 발달된 대한민국 덕택의 지지 세력 안에서 국민들 사이에서 회자되기 시작해서 그것이 언론에 다시 집중 조명되는 그러한 것이 반복되게 되죠. 이재명 대표가 어찌 보면 참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데 뭐 군부 독재에 맞서서 화염병을 던지고 어떤 조직을 결성하고 이러한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를 향한 민주당 내의 지지세가 왜 이렇게 변함없이 강력한가? 우리 근 정치사에서 보기 드문 그런 모습이죠.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의 생존력이
어느 정도 강력한가를 살펴보면 윤석열 정권 차원에 동원된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모든 공적인 업무를 들여다보고 사실상 무작정 기소했다. 상상이나 공상소설에 가까운 연결을 짓고 언론과 검찰 그리고 정권 차원에서 그렇게 마타도어를 당했는데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아직까지도 강력한 대권 주자로 우뚝 설 수 있는가? 언론과 검찰 그들에게 꺼겼어야 더욱 정상인 상황에서 사실 미스테리한 일입니다. 언론과 검찰이 합작했을 때 견뎌낸 정치인이 과연 존재하는가? 군부 독재 이후에 견뎌낸 정치인이 과연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같은 경우에도 언론과 검찰의 합작품으로 인해서 지지율이 어느 정도까지 곤두박질을 쳤고 어느 정도의 조롱을 당했으며 말 같지도 않은 말 한마디로 탄핵까지 당했을 때 탄핵까지도 감수해야 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죠.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한편으로는 유능했지만 다른 한편에서 보면 임기를 마치고 난 뒤에 걱정을 상당히 많이 했고 그에 대한 대비 또한 많이 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문재인 정부가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밀어붙이고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많은 사안들이 있었는데 뒤로 미루고 결단을 하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갔던 그런 일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80석을 줬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라는 비난을 민주당이 받기도 했습니다. 정권이 윤석열 정권으로 바뀌고 민주당은 여전히 절대 다수 일당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22대 총선을 이재명 대표 체제하에서 치르게 되죠. 야권의 192석을 획득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고 이러한 결과가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비명계가 전하는 그런 뉴스를 우리가 들었고 검찰에서 이야기하는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는 사법 리스크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수 집회에서는 계속해서 이재명을 구속하라라고 하는 집회 시위가 참 황당하죠. 아무 힘이 사실상 없는 야당 대표가 마치 대한민국의 절대 권력자인 것처럼 뭐 구속해라, 뭐 해라 온갖 요구가 다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 22대 총선에서 어마어마한 실적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연임을 결정할 때 한간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죠. 재판정을 일주일에 서너 번을 불려나가는데 본인이 그런 리스크를 안고서 어떻게 당을 추스를 수 있겠느냐. 본인의 방탄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언론, 국민의힘 비명 많이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비상계엄에서 확인된 것이 무엇일까요? 비상계엄에서 확인된 것은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국내에 머물고 있던 165명의 국회의원들이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국회의 사당으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단 2시간 만에. 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아무리 가까운 곳에 사는 친구들, 가족들이라고 해도 우리 1시간 뒤에 모입시다. 2시간 뒤에 모입시다라고 하면 이게 그렇게 말처럼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적 같은 일이 대한민국 헌정사에 일어난 것이요. 그것도 전 세계의 실패 사례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진위 쿠데타를 단 2시간 만에 무력화시켰던 그런 엄청난 일을 이끌어낸 것이죠. 이재명 대표의 좋은 점, 탁월한 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방송에서 사실상 보기가 어렵죠. MBC, KBS, SBS 종편할 것 없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좋은 뉴스는 1%도 되지 않습니다. 와, 이런 점은 이재명 대표가 정말 탁월하다. 이런 점에서는 정말 뛰어나다.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의 진가가 비상계엄이나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서 탁탁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강압적으로 짓누르고 자신을 따르라고 강요했는가? 사실 그런 것도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저렇게 일사불란하게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뭉칠 수 있다. 이런 것은 그 리더가 대단하지 않고는 사실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모습이겠죠. 이재명 대표가 3.1절 집회 행사에 참석을 해서 마지막에 나와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일반 다른 정치인들과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준비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개인적으로 감사 말씀을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마도 12월 3일 내란의 밤이 계속됐더라면 연평도 가는
그 깊은 바닷속 어딘가쯤에서 꽃게밥이 아마 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여러분이 함께 목숨 걸고 싸워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진심으로 개인적으로 감사드립니다. 준비한 원고 내용이 아닌 개인적인 감사를 전하는 말에 시민들이 환호하는 이유는 어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옥 같은 연설이 10여 분 이어졌지만 전체를 여기서 소개하지 않아도 될 만큼 감사를 전하는 발언만으로도 충분해서 마지막 연설 부분만 듣고 마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빛의 혁명도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함께 손잡고 106년 전 이날 선대들이 외쳤던 것처럼 상식과 도의를 복구합시다. 그리고 마침내 희망을 가지고 열정을 다할 수 있는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은 가깝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그 겨울도 가고 이제 봄이 옵니다. 더 아름답고 더 따스한 봄을 우리의 두 손을 함께 잡고 함께 만들어 갑시다. 희망의 대한민국 바로 우리의 손으로 확실하게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